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이성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시민과 의회의 협조 속에 양주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시행에 앞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외받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 운영에 반영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 질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시정 질문은 양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 사항들을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양주시는 2009년부터 은연면 도화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의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99만 2,000평방미터 규모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 전자, 전기, 기타, 기계, 물류 등 10개 유명 업종을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양주시에 유치한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인 노지스밸리를 비롯해 외국계 자동차 생산 기업을 연달아 유치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영 환경이 불안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산단에 대한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은남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 오셨고 은남 산업단지만의 특화 전력이 있으신지와 지금까지 기업 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향후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주시 SRF 발전소 행정심판 폐소 관련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양주시는 고용연료 제품 사용화 허가 신청 불가 통보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허가 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패소로 SRF 발전소가 가동되면 하루 300톤에 달하는 고용연료 제품의 소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 및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자명합니다. 따라서 시의 적극적이고 강렬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여주시, 담양군 등 SRF 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의 승소와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심판 패소 사유와 행정심판 패소 이후 양주시의 대응 방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정 신도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및 향후 대책입니다. 옥정 지구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 이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부족했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천사동 내 영유아, 청년, 노인 등 세대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과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건립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옥정 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옥정 신도시의 배도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옥정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정 GTX 신호선 차량 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GTX 신호선 덕정역 연장은 적경 지역인 양주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광역급 급행 철도망의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 불규정 해소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마전 등에 입지하기로 한 차량 기지가 주거 지역인 덕정동으로 변경되어 인접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합숙 집중권 등 침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구로, 신정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인접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하철 차량 기지의 이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경우에서 GTX 신호선 차량 기지가 마전동에서 덕정역으로 변경돼야 하는지 그 사유를 서사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인접 주민의 환경 피해 등의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시 행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껌껌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 규칙 사유로 인한 소송 등의 패소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5년 이후 소송 등으로 인한 배상 또는 부담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의 규칙 사유로 소송 등에 패소하여 발생된 재정 부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프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등 선호시설의 입지 관련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 현황 및 시민 의견 정책 반영 강화 방안입니다. 시민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기피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RF 발전소나 GTX 신호선의 차량 기지 위치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F 발전소, GTX 신호선, 차량 기지 같은 기피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 선호시설의 입지 결정 시 시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하여 정책에 결정하였는지, 또 향후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 의원님께서는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성표 의원님, 황영희 의원님, 임재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남 산단의 로지스밸리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신 홍성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6천억 원대 대규모 투자 기업인 로지스밸리 등 실수요 입주 기업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 확대 및 공영개발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4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에도 가결로 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시행사 참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고 시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2019년 4월부터 기업 유치 및 입주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61개 기업 약 1,520만 평방미터 입주 수요를 반영한 입주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 파급 효과는 2020년 8월 2차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의 결과 경기도 생산 유발액 1,82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720억 원, 취업 유발 인원 1,371명과 고용인구 4,22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및 30년간 운영 시 고용인구는 약 17만 명으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보고되었습니다. 최적의 입주 여건을 확보한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SRF 발전소 행정심판 폐소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담양군의 행정심판은 우리시와 상이한 처분 절차와 쟁점 사항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주시의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 시 보완 요구 사항을 불복하여 진행되었고 담양군의 경우 고용연료 변경 허가 신청 시 보완 요구 사항을 불복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행정심판 폐소 이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처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 10월 16일자로 고용연료 사용 재불가 처분하였으며 주변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옥정 신도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7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약 7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하는 신도시입니다. 옥정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용지로는 UCT를 포함한 문화시설 용지 1개소, 체육시설 용지 1개소, 복지시설 용지 2개소, 행정복지센터 2개소, 소방서 및 파출소 각 1개소, 보건소 및 우체국 각 1개소 및 주차장 2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UCT 복합센터와 소방서는 현재 개청 운영 중이고 파출소는 2021년 상반기 개청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체국은 2023년 상반기 개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3개소를 매입하여 현재 조성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보건소, 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정 신도시 내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덕정 GTX 노선 차량 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차량 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는 2016년 2월 GTX-C 노선 사업 2차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구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B씨가 0.66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재기획 보완안 타당성 조사 재추진 시 의정부 금정 구간에 대하여 기존선 일부를 공영 계획함에 따라 B씨가 1.01로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나 과천에 계획된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2월 KDI 및 국토교통부에서 합동 차량기지 현장 조사 시 우리시에서는 마전동 차량기지 구상안에 대하여 구상안 부지는 기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이 되어 있고 유치선이 도시를 가로질러 도시 미관 저해 및 도시를 양분함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GTX 양주 유치를 위해 부득이 대안으로 덕정동 16보급대대 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12월 마전동 차량기지안을 기본으로 우선 예타를 발표하고 추후 차량기지는 양주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지역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도심 정비와 주변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덕정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은 50건, 민사소송은 39건으로 10억 원 이상의 소송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2건이며 2015년 이후 배상 또는 부담한 소송 종결 건수는 37건으로 111억 1,6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정 택지개발지구내 환매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에 따른 덕계 도화간 도로 개설 사업 중단으로 사업 시행자 부담금 지급, 옥정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권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송무 교육과 업무 연차는 물론 전문성 강화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하신 기피시설 관련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 현안 및 시민 의견 정책 반영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존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 심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경신리 마을에 간 설명회, 두곡리 마을에 간 설명회, 상수초등학교 운영위원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추후 인허가 관련 법령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수렴 절차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SRF 열병합 발전소 등 기피시설 입지 단계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도시관리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단계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GTX 건설 사업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계획 주민 공청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구절절 뒤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실천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참 이렇게 또 다시 질문드리면서 실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남 일반산업단지에서 좀 보충 설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부시장님 금요일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다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때문에 또까지 댕겨오시고 은남산업단지가 좀 조성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댕기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은남산단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한미군 공유지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인세나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 IC에 연접이 돼 있어서 아마 입지 경쟁력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서 제가 행정 2부지사님 주재로 은남산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2부지사님과 그리고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자가 나와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일단 경기도시공사는 11월 중순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가질 예정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도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시공사 의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10월에 이제 국토부 2021년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날도 도와 양주시가 적극 협력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주와 도시공사 간의 또 TF팀도 12월에 구성을 해서 양주와 도시공사 간의 기본 및 실시 협약안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은남산단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더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너무 잘하시고 또 국장님들도 우리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원님들도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 먹거리가 사실 그 은남산업산단에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한 로저스밸리를 우리 양주시에 오게 하게끔 하는 의원이었었는데 그쪽에서도 그 도로 개통과 맞춰서 좀 그 공장들도 다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즘 이명균 회장님도 좀 걱정들 좀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랑 부시장님 또 우리 많은 그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진짜 말대로 내년 초면은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23년도에 도시의학도로랑 준공을 맞춰서 우리 은남산업단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사실 이거
이 은남 산단에 우리 황영희 의원님, 뭐 임재근 의원님 사실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 황영희 의원님께서는 도금업체들이 사실 이게 우리 각 시내, 덕정 시내에도 이렇게 도금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시내에 있으면 도금업체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취지도 사실 그런 그 도금업체들 그 시 가운데 있는 것들 좀 혐오 시설들을 좀 한쪽으로 좀 빼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그 고려금속공업 양주시 포천시 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부지입니까? 우리 도금업체들은 은남산업단지에 안 들어옵니까? 도금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금업체들이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김포 쪽이나 인천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도금업체들 또 염색업체들 그다음에 피혁업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입주 의향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이 은남 일반 산업단지가 임직원 고시 개정을 통해서 저희 그 상수리 도아리 주변에 있는 그 영세한 난립된 업체들을 이제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 산업정책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줬고요. 저희도 진행 과정에서 그런 그 도금이나 염색이나 피혁업체들이 입주 의향에 대한 명확한 의견만 주신다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질문을 뭐 조금 더 짚어야겠는데요. 사실 뭐 국장님도 도금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실 거고 우리 은남 산단에 그 도금업체 유치한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기대를 무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개 업체들이 뭐 땅도 어느 정도의 뭐 땅을 확보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뭐 이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리지가 않은 바람에 그분들이 사실 실망도 많이 컸고 금전적인 손해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은남 산단에 아무 얘기가 없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은남 산단이 목적이 주 목적이 그런 거였었는데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에 은남일반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받을 때 현대도금을 비롯한 그 경기 북부의 도금업체들이 100여 개사가 이제 입주 의향을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규모로 이제 계획하신 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도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최신 공법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은남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금이나 피혁이나 염색 업체들이 명확하게 입주 의사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찾아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일단 의사하는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그 개별 기업을 다 만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현대도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아마 총무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사 전달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당시에 그 입주 기업들이 모임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명의로 명확한 의사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뭐 우리 그 덕정 한가운데에도 인구 밀집 지역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은남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빨리들 나오시려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런 기업을 만나보셔서 설득해서 은남 산단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제가 이거 SRF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게 지나갑니다, 사실. 네.
의원 혼자 SRF 갖고 움직인다는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진짜.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요. 뭐 우리 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뭐 청소과 뭐 환경과 뭐 우리 저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환경에 신경을 써주는 바람에 뭐 정부에서 나오는 거 뭐 지금 뭐 다시 뭐 용역도 해본다겠다는 뭐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뒤에도 가면 이제 주민 의견으로 다루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행정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행정입니다. 이게 꼭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만 막으셨으면은 이런 사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즘 같아서는 뭐 시민들도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뭐 잘해 갖고 오는 법규라든가 내용 또 공기질이 좋아진 거며 이런 걸 다 갖고 지금 제시를 해주시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여기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SRF는 뭐 계속 잘 그 추진해 주시고 진짜 주민들의 이 환경은 진짜 최고의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환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 양주시도 환경이 무너지는 날은요 우리 양주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이 저 답변서와 같이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정 신도시를 자꾸만 얘기해서 본 의원도 좀 조금 말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본 의원은 옥정 신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달라고 계속 전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정 신도시에 그 도시 기반 시설을 지으려 그러면 모든 절차를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지기해서 준공을 해두면 향후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게 지금 내년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2027년도들이나 돼야 건축물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용역을 주든가 회전선동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지금 10만 7천에서 4만 7천이 조금 더 들어왔다니까 한 4만 8천 잡으면 아직 반도 못 들어온 인구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더라도 지금 잡으면 그때 돼가면은 우리 인구가 신도시에는 10만이 넘습니다. 10만이 넘으면 인근 회천 1동, 3동, 회천 2동 따지면 아마 20만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쫓아가서 지금 움직여서 용역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게 내년에 바로 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뭐 쭉 이렇게 답변 이렇게 해갖고 오셨는데 이건 계획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은 뭐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다 해요. 다른 주민들도 다 합니다. 대신 뭐를 어떻게 구상을 해보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부시장님도 분명히 용역을 주겠다고 시장 가셨어요. 본인도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용역을 좀 줘라.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올 쯤 되면은 이것도 용역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만이 넘게 살 그 회천 4동 부지가요.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 면적의 3.7%인가 4%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만 7천이 들어와서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건축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구들이 그렇게 늘어났을 적에 거기에 뭔가가 필요한가를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의원이 그냥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치고 넘어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시설이 그 회천 4동에 유치회 하기로 했다가 다른 동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막 들어와요. 양주시로.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민들 몇 번이 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하겠다고 그때서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예? 이거 보시고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향후 지금 여기가 인구가 뭐 살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내년 1월 정도 되면 대방까지 싹 들어오면 한 5만 5천이 순식간에 된답니다. 이거 좀 기반을 좀 두셔서 그런 용역을 줄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GTX 노선이 그 마전동호에서 하여튼 이거 GTX 신호선에 대한 건 뭐 다 양주시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노선이 이 기지창이 이게 진짜 사실 상당한 혐오 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도 의정부 나가다 보면 장화운동이죠. 예, 그리고 또 서울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선 기지창을 다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혐오 시설이다. 저희 그 덕정은 저는 뭐 덕정이 워낙 거기서 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 그 덕정 역사는 전에서부터 군부대가 양쪽으로 다 둘러서서 발전이 역전 앞에만 살짝 돼 있습니다. 지금도 회천 3동이 들어서면서 덕정은 거의 없어졌다고 봤죠. 근데 뭐 이제 다시 활성화돼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가 떠나면 이게 한 2022년도에 군부대가 떠난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GTX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게 마전동에 있는 게 덕정역으로 싹 됐습니다. 그 뭐 답변에 보시니까 여기 진짜 잘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 안 해도 될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2월 마전동 기지안 기본으로 우선 예타를 발표했고 추후 차량 기지는 양주시에 재배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덕정역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 최고 큰 덕정역으로 위치가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 그 위에 답변서에 보면은 마전동 차량기지 구상안에 대하여 구성한 부지는 테크노 빌리랑 얘기를 여기서 해서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날 그 섬유지원센터에 가서 그걸 우리 그 회천 대표로 나가서 있는데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환승 주차장 얘기하고 거기에 좀 해달라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국토위에서 나온 사무관이 뭐라 그런지 아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뭐 환승 주차장 이렇고 저거 좀 유치해달라니까 국토위에서 나온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대놓고 양주시에서 지금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시민으로서. 네? 저희 양주 특히 회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그렇게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아침에 나오시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일자리로. 베드타운형이라. 이제 그 좀 한숨을 쉬나 했습니다. 진짜 군부대 떠나고 우리 시에서 좀 GTX 신호선 들어와서 거기가 좀 발전되면 우리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본의는.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사 하나의 GTX 종점역인데 미래 먹거리가 얼마큼 생기겠습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서부터 해서 예? 어마하게 남북교류에 일본진도 쓸 수 있는 게 GTX 신호선입니다. 야, 이제 양주가 GTX 신호선 종착역이 되니 덕정이 진짜 발전 잘 되겠다. 미래 먹거리를 해서. 예? 지금 이거 사실 우리 주민들도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중요한 건 주민한테만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GTX 신호선이 덕정으로 안 온다는 조건은 이거 아니었었단 말이죠. 발표가 됐어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가.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기지청이 왜 바뀌냐고요. 그럼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죠. 저희는 회천 사람들은 사실 이 테크노빌리보다요 역세권이 더 나아요. 솔직히 바라보는 테크노빌리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테크노빌리하면 섬유 쪽 얘기를 합니다. 1차 가공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GTX 신호선이 덕정역으로 온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다시 11월 달에 기본 계획이 다시 쓴다니까 이때 좀 보고 좀 얘기를 더 해야겠지만 이건 뭐 지금 우리 시가 한 게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하여튼 부시장님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된 게 기본 설계가 어떻게 돼서 나올지가 모르니까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